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은 각종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부과되는 보완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완처분이 뭐냐면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보완처분은 이런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벌금, 징역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각종 부수처분을 의미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자발찌가 바로 보완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폭행으로 불리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정도를 성범죄에 해당한 것으로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성범죄 외에도 통매음, 음압완포죄와 같은 다소 가벼워 보이는 죄 역시 성범죄에 포함되고요. 요새 날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촬영죄 역시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법 제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죠. 부과될 수 있는 보완 처분의 종류로는 크게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보완 처분인데요. 신상정보 등록은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차량번호, 근무지 등의 정보까지 등록되고요. 흔히 머그샷이라고 하는 사진까지 매년 찍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 또는 차량을 바꾸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변경 신고도 제때 하지 않으면 별도로 새로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수사기관 등의 내부적인 정보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장 인신구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10년씩이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등록을 넘어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공개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지의 경우 위와 같이 공개되는 것을 넘어서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해당 등록자의 이웃 주민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는 처분입니다. 등록된 범죄가 어떤 내용인지 외모와 성명, 주소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의 경우 단순한 신상정보의 등록과는 또 한 단계 차원이 다른 불이익인데요. 주변 이웃들 또는 내 지인들이 언제든지 나의 성범죄 경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만은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미성년자 의제 사안을 수행하면서요,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뿐 아니라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개 또는 고지가 이루어질 경우 예방효과보다는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다른 수강명령이나 취업 제한만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해서 간신히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도 사회생활에는 크나큰 지장을 안은 채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흔히 전자발찌로 알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중한 성범죄를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거나 아동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인정된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보완 처분입니다. 전자장치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행동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보완 처분을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가장 중한 보완 처분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제한이나 수강명령 병과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최장 10년의 기간 내에 각종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에 다 취업이 제한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청법에 열거된 20여 가지 종류 기관들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취업 제한 처분이 병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를 잘 소명한다면 취업 제한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성교육 수강명령이 병가되기도 하고요. 반드시 법원의 처분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따라오는 각종 보안 처분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범죄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 처분도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이 진행되기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대응해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되고요. 만약 내가 정말 잘못한 사안이라서 불기소 또는 무혐의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신상정보 등록선에서는 보안 처분을 막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